오직 수령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숨어드는 난파 간첩들.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오는데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CS 때문에 덜미가 잡힌 간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이없게 한국에게 잡힌 북한 간첩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탑5, 질문 하나에 6년을 날린 간첩들. 2010년 4월 탈북자 심사를 받던 탈북민들이 간첩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잡힌 이들은 김명호와 동명관, 이들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제거하라는 지명을 받고 난파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은 정말 무서운 간첩들이었습니다. 6년간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아 두세 명은 맨손으로 살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무술 실력과 탁월한 도주 능력, 심지어 자해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3년 중국 정찰 업무를 2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고 본격 난파 공작원이 되기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준비가 무색하게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간첩 활동을 입국 컷 시킨 건 한국 수사관이 던진 지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뒷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이 질문 앞에서 김명호는 대답 대신 당황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명호는 이미 사망한 김명삼의 신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명삼의 출신 학교와 연고지를 4, 5년간 답사하며 교실수, 운동장 구조물, 교사 이름까지 정말 완벽하게 김명삼이 되었다고 확신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문에 순간 연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포착한 수사관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들이 간첩이라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뒷산의 나무,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 지문이 뭐길래 간첩까지 잡아내나 싶죠? 놀랍게도 이 지문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준비한 간첩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각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간첩을 가리기 위한 수천 가지 지문을 준비하는데 김명호가 이 지문에 딱 걸린 것이었죠. 북한 간첩보다 한국 국정원의 정보력이 압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4, 너무 잘 싸워서 잡히게 된 여자 간첩. 의심 없이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임신까지 활용해 남한에 잔입했던 원정화. 한국인과 결혼해 딸까지 낳으며 살다가 이혼 후 본격적으로 간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북 수산물 업체를 차려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고 그녀에게 내려진 지령은 남한 주요 국가시설 위치 파악과 황장엽 위치 파악, 대북 정보 수집위원 2명의 암살이었죠. 그녀의 지령 수행력은 뛰어났습니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한국 소련과 교제하게 되었고 실제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빼내 북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질주하던 원정화의 간첩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건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입니다. 원정화가 가사 도우미를 폭행했는데 너무 잘 때리는 실수를 범해버렸습니다. 정품 찌르기, 위력적인 발차기, 보통 여자들이 하지 않는 싸움 방식에 더미를 잡혀 결국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정화 사건은 이후 한 방송국에서 원정화는 사실 간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원정화 본인은 난 간첩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탑3, 넝쿨째 굴러온 천재 간첩. 1990년대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한껏 받던 인기 교수 무함마드 깐수가 중국 조선족 출신 북한 간첩 정수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TV와 신문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던 유명인물이었기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알려져 있던 그의 이름, 나이, 국적, 종교, 출신지, 경력, 모국어, 학력,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모든 게 가짜였지만 그의 천재성만은 진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천재답게 간첩 활동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던 부인조차 속았을 정도였죠. 아랍어로 잠꼬대하는 남편이 북한 간첩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한국에서 간첩 생활을 하며 약 75회의 암호 편지를 보내는 등 완벽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96년 2월 서울호텔 팩스가 간첩의 연락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기부의 레이더에 드디어 정수일이 포착되었습니다. 곧바로 몽타주가 서울시내 호텔에 배포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정수일은 여느 때와 같이 호텔에 팩스를 보내러 갔다가 그를 알아보게 된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날 정수일이 평소와 달리 연락번호 하나를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하면서 팩스가 전송되지 않았고 이를 핑계로 직원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도망도 못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정수일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 후 선고받았지만 겨우 4년만 살고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형이 말도 안 되게 축소된 건 그가 빼돌린 정보가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그가 간첩 활동을 하러 왔다가 한국에 남긴 연구 성과들이 너무 좋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은 간첩이 아닌 한국 이슬람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 역사학자로 왕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계는 북한이 아랍 분야의 천재를 공짜로 퍼줬다며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탑2. 너무 충직해서 들통난 여간첩. 1970년대 초 3년간의 혹독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남한으로 내려온 최수정. 그녀는 3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총 4회에 걸쳐 국내에 침투했습니다. 최수정은 완전 거뭇급 간첩이었는데요.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 카리스마로 자신의 조직을 빠르게 확정해 이 공로로 북한에서 국가훈장 제2급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만든 지하당을 시작으로 총 6개의 간첩 조직을 지도, 검열하는 최종 보스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촉망을 한몸에 받는 간첩이었는데 그녀의 전성기는 정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1974년 4차 침투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그녀는 우연히 대전에서 진행되는 북계만행 규탄대회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김일성 화형식이 거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최수정은 이성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던 최수정을 하숙지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거물급 여간첩 최수정은 허무하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서가 되어 최수정이 만들어 두었던 조직을 포함 다른 공작원들이 구축해 놓았던 조직까지 총 6개의 간첩망이 일망타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수정은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탑1. 빙산에 이각이 된 부부 간첩. 3세대 엘리트 공작원이었던 최정남, 강연정 부부. 이들은 각각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한국 드라마와 예능으로 표준어 학습과 4차례에 걸쳐 적응 훈련까지 완료한 최정의 공작원들이었습니다. 1997년 이들은 부부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무기은닉, 주요 정치 인물 암살, 한국의 대통령 선거 동향 파악 등 막중한 업무를 지시받고 남한에 침투했는데요. 그런데 엘리트 공작원들은 겨우 3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10년간 훈련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어설펐기 때문인데요. 버스에서 요금을 내고 잔돈 꺼내는 법을 몰라 오두커니 서 있고 생리대와 기저귀를 구분하지 못해 생리대를 사러 갔다가 기저귀를 사오고 훈련했다는 서울말도 식당 아줌마가 의심할 정도로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슬아슬 위기를 넘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황당한 실수로 결국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NL계열 운동권인 울산연합의 정대원을 북한에 포섭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대원을 찾아갔는데 하필 이 시기가 대통령 선거 시기여서 정대원은 부부를 간첩을 위장한 안기부 요원이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속여서 잡으려는 함정이다 라고 오해한 정대원은 부부를 간첩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국적으로 그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 부부는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실정에 어두워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다 보니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정대원을 만나러 갔다가 그들은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도중 부인은 음독자살, 남편은 남쪽 요원으로 전향, 엘리트 요원들의 결말은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로 인해 빙산의 밑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또 다른 간첩들이 숨어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었죠. 암호명 철마산 669, 서울지하적 동작설비 분소장 심정우. 그가 40년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의 철도와 지하철 시설 정보를 북측에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심정웅은 대한민국 출신으로 중학교 때 북한에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해온 것이 드러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허무하게 붙잡힌 간첩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간첩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재미지유와 함께하는 백진상 공동구매. 재미지유 채널에서 다시 한번 백진상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커뮤니티에서 미리 공지를 드렸더니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백진삼 공동구매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 급하게 영상으로도 알려드립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한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백진삼. 감정가 3억 원에 천존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12만 9,900원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기운이 없고 처지는 분, 잠을 자도 항상 피로가 안 풀리는 분, 입맛이 없어 식사가 힘든 분, 체력이 약해 쉽게 지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분,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니라 한 포씩 되어 있는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먹기가 좋은데요. 가장 좋은 점은 가족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구매할수록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설이 빠르죠? 설 선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면역과 건강에 좋은 백진삼 어떠신가요? 지금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